네, 증권사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KCC와 한솔케미칼 그리고 메디톡스와 이글루 시큐리티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KCC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건자재와 도료 사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도료 사업부는 1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17년 이후에 한국 조선사의 수주 증가 효과가 조선양 도료 매출 증가에 기여할 전망인데요. 건설양 도료의 경우 신규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하지만 제도장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8년과 비교해 봤을 때 유가와 연동된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도료 부문의 수익성 또한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건자재 업황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19년부터 전국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아파트 거래량 또한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B2B와 B2C 모두 업황 부진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유리 및 석고보드의 경우에 상업용 건축물 등의 수요로 인해 주택형 건자재에 비해 공급량 감소폭이 크지 않겠지만 18년 비주거형 건축물의 신규 수주가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도료 부문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건자재 부문의 역성장으로 인해 19년의 실적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탐방과 18년 사업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세부 수치를 확인한 이후에 19년부터 21년까지의 실적을 재추정할 예정이고 사유 발생 시 KCC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하겠다고 한풀 꺾인 모습까지 보여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KCC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CC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16%가량 하락하면서 500원 정도 주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31만 4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KCC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나왔고요. 한솔케미칼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성 OLED TV 최대 수혜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종목 관련 리포트고요.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목표 주가 11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IT 소재 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2019년 2분기부터 시작될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TV의 전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 삼성 OLED TV에 탑재될 퀀텀 닷 소재가 증착 공정을 거치면서 OLED 발광 재료 수준의 높은 수익성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솔케미칼의 주가는 OLED 동종업체 대비 크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수준까지 판단된다고 의견까지 전해줬습니다. 한편 2019년 한솔케미칼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152억 원으로 추정되고요. 5년 만에 영업이익이 4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3%가량 증가한 253억 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분기 실적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3분기까지 실적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솔케미칼 주가는 전방산업 부진 우려로 8, 9만 원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반도체 과산화 수소의 수요가 기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확장되고 고객 기반 다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방사업 우려는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한솔케미칼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한솔케미칼 현재가 확인해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46%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7,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한솔케미칼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메디톡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종목이고요. 메디톡스는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매출액 4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추정치 및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는데요.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은 보툴리눔 톡신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보툴리눔의 톡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3% 감소한 91억 원으로 2016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수출액 100억 원가량을 하회했습니다. 이는 따이공의 단속이 예상보다 길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필러는 수출과 내수의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41.3%, 20%가량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36.6%가량으로 부진했는데 이는 수익성이 높은 수출의 비중이 감소했음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판매 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3%가량 감소하고 전 분기 대비 13.2%가량 감소하면서 비용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또한 기존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보톡스의 중국 진출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노톡스의 임상 3상이 순항 중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72만 원까지 하향 조정을 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2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8만 4,6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메디톡스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DK락 종목입니다. 수소차에 필요한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DK락 종목 현재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오늘만 주가 나왔고요. 1,9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DK락 종목입니다. 수소 관련 기술력을 내세워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DK락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수소 전기차와 충전소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추진 선박 및 벙커링 기자재 등 친환경 부문의 신성장 아이템 구축이 매력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수소 공급 배관 모듈의 8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진업체의 국내 최고 호환 피팅 업체로 고객사 요구에 빠른 납기 대응을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M 종목인데요. YOM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 관리 종목 해제 소식에 20%까지 급등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YOM 현재는 10%가량 올라가면서 860원 정도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9,06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앞서 한국거래소는 YOM에 대해서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으로 회복하고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사유도 해소가 됐다며 관리 종목에서 해제한다고 전날 장 마감 이후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보잉 737-3 맥스 항공기의 도입 지원 가능성에 이틀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6%가량 올라와주면서 18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8,140원의 현재가 빠지면서 최근의 하락 흐름을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향후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도입 시기에 맞춰 해당 사항들이 해소되는 경우에만 해당 항공기의 도입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종목인데요. 웅진이 코웨이 인수의 추진을 구체화하면서 관련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웅진 현재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6%가량 올라와 있고요. 85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77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웅진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웅진싱크빅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코웨이 지분의 1%를 매수하는 등 최대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9월까지 순차 매수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3부 김혜미입니다. 이 장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이 시각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장 시장 모두 빨간불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0.19% 상승하면서 2152선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장추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UNI입니다. UNI는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플라스맥스 인증을 획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는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잠정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4% 늘어난 551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1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어서 G3BNT 살펴보겠습니다. G3BNT는 폐렴구균 백신 납품 계약 체결에 관한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을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조달청이며 계약 금액은 593억 원 규모로 최근 G3BNT 매출액 대비 34.57%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카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카스는 오는 29일 주총을 열고 정광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N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0.5% 올랐고요. 1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형테크입니다. 2.46% 상승했고요. 187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G3BNT입니다. G3BNT는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77% 낙폭 시현하며 29,8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카스입니다. 카스 0.81% 상승하며 1,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은 주식을 분할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주당 가액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고 발행 주식 총수는 보통주 486만 주가 2,228만 주로 또 종류주 12만 주가 59만 주로 늘어납니다. 네, 이어서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은 여천 NCC로부터 3,212억 원 규모의 여수 YNCC 공장에 관한 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7년만 연결 매출액 대비 2.6%에 해당합니다. 네, 이어서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삼청출판사 사옥 지하 1층에서 대회의실에서 제17기 정기 주총을 소집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RT까지 살펴보겠습니다. GRT는 중국 자회사가 시설자금 1,964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유상증자 대상은 소주회의 신재료 산업투자동업회사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전장보다 9.4% 상승하며 24,45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림산업입니다. 0.22% 상승했고요. 9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도 0.92% 상승하며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16,5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T까지 살펴보겠습니다. 7.52% 상승하며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36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투자에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장 마지막 흐름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오시죠.
네, 2019년 3월 14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시장 업종별 흐름 또 수급풀 흐름 어떻게 마감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시진핑이 온다 설레는 여행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항공사 간의 경쟁 구도가 점점 치열해지면서 이 여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취항과 또 증편에 따른 공급 확대와 또 상품 다양화와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면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설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3, 4월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출국자 증가 등에 따라 여행주가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전날에 있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이 되겠습니다. 양국 간의 신규 운수권 증대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 현실화가 될 경우 항공권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여행주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진핑의 주석의 방한설도 여행주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현재 모두 투어는 모두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주선을 하고 있고 또 하나투어는 자회사 SM 면세점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북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 관광객 방문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난해 기저 효과와 올 하반기 일본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여행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시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섰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0.34% 오르면서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2155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도 오늘 빨간불로 장 마쳤네요. 0.2% 상승하며 1.52포인트 올랐습니다. 756포인트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150선 회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오늘 동반 매수세가 오늘 강했습니다. 1,392억 원, 3,003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기간이 4,455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많지는 않았는데요. 개인이 266억 원 매도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09억 원 그리고 2억 원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1,591계약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859계약 그리고 59계약 동반 매수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위로 금강공업 우선주 보이고요. 12,050원 올랐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4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KC텍입니다. 1,850원 올랐고요. 11% 초반에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18,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제약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네요. 1,950원 올랐고요. 10.57%의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24,400원에 장을 마친 이현제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어제까지는 파란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9.42% 상승했고요. 주당 760원 뛰었습니다. 8,8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금강공업입니다. 2,050원 올랐네요. 9.17% 상승세 보여줬고요. 24,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림텍이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11.23%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1,950원 빠진 15,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국보입니다. 어제까지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는데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7.51%라는 급락세 보여줬고요. 2,050원 빠졌습니다. 25,2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경인전자입니다. 주당 2,200원 빠졌네요. 6.65% 낙폭 시현하며 39,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원 빠졌네요. 4%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68,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PCL이 오늘 2,160원 오르면서 9,380원에 장을 마쳤고요. 네, 셀리버리도 오늘 14,700원 올랐네요. 63,9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K락도 오늘 2,500원 상한가 기록하면서 19,9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GV입니다. 1,080원 올랐습니다. 22.98%로 23% 가까운 급등세 시현을 했고요. 5,7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SJK가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14%대 초반에 급락세 시현했고요. 주당 275원 빠진 1,6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LB세미콘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관련주로 한동안 강세 보이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6.14% 낙폭 보였고요. 주당 440원 빠졌습니다. 6,7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한프입니다. 한프는 주당 1,170원 빠졌습니다. 6.03% 낙폭 시현했고요. 2,650원에 장을 마감한 한프였습니다. 네, 이어서 디오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빨간불로 거래되다가 오늘 급락세 보였습니다. 5.85% 낙폭 시현했고요. 37,0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NW까지 살펴보겠습니다. 5.26%대 하락세 시현하며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주당 400원 빠진 7,2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저희가 준비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